제가 초등, 중등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이를 위해서 이것만은 진짜 열심히 시킬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습관인데요. 초, 중등 때 이 습관만 딱 잡아두시면 고등 올라가서 내신 1등급, 심지어 명문대까지 프리패스예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가끔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잘한 것도 있지만 아쉬웠던 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더없이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현실적이고 머리가 평범한 친구들도 이 습관만 잘 잡아두시면 고등 가서 1등급 그리고 명문대도 충분히 가능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은 자녀 교육에 이미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가 고등 가기 전에 올백 프로젝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전 과목을 만점받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내신 시험 준비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설명드리자면 과목당 성적 올리는 부분에 치중하는 경향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이든 영어든 집중을 하고 다른 과목은 뭐 대충 준비해도 중학교 때는 올레이가 나오는데 하면서 내신을 만만하게 보는 그런 습관이 잡히면서 고등 올라가서 수습이 안 돼서 성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고등 내신은 진짜 고수들의 싸움인데 중학교 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했던 그 태도 때문에 1등급은커녕 2, 3등급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만점 받기 연습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아이가 자기 공부를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보는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해만 하고 암기는 안 했구나. 또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를 구석구석에 있는 글씨까지 다 봐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요. 이런 연습을 해본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출제자인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죠. 이제 시간 관리 능력, 시험 범위 조율 능력, 그리고 헷갈리는 문제 처리 능력 같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중학교 때 다년간 쌓이는 건데요. 실제로 과학고나 영재고, 자사고, 탑티어에 간 이과 아이들 중에서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이 완벽해지는 거죠. 반면에 수학, 과학에만 몰입을 하고 내신 습관이 안 잡힌 그런 친구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집요함이 없어서 중학교 때는 잘했지만 고등학교 내신에 그냥 쓴맛을 보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꼭 만점을 받지 않더라도 좋아요. 이번 한 번만큼은 내 점수에 타협 없이 끝까지 해보는 거야 라는 그 집요한 경험이 고등학교 가서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의 단단한 무기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고등 가기 전에 희망하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와 고1 모의고사를 국제학교라면 SSAT와 PSAT를 꼭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이유가 지금 아이가 공부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 시험 유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어떤 걸 중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정확한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데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수능형 시험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필요 없는 공부는 걷어내고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워서 학원에 힘들리지 않게 되고요. 내 아이 고입, 대입 전략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비단 이제 국내 고등학교뿐 아니라 국제학교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시험 유형을 미리 잡은 자녀들은 내신도 수능도 챙기고 국제학교는 GPA와 SAT를 다 갖출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낯선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힘과 준비하는 영역을 딱 파악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첫 시험이라는 이제 거대한 벽 앞에서 멘탈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제 낯선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풀어내는 그런 맷집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다른 아이들과 출발선이 압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막연한 불안감에 떨리는 시간에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딱 펼쳐놓고 부족한 조각을 채워 나가는 거죠. 눈앞에 명확해질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아이가 힘들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리추얼, 즉 마음 리셋 습관을 잡아두셔야 해요. 이제 초중등 때 아무리 날고 기던 아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차원이 다른 그런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또 너무 어려운 선택 과목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책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또 시험지만 봐도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때 미리 자신만의 건전한 회복 리추얼이 있는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공부하다가 가슴이 답답할 때 잠깐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15분 정도 가볍게 뛰고 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머리를 싹 리셋하고 다시 책상에 앉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스트레스를 스마트폰이나 게임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리셋이 아니라 늪으로 빠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뭐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고2 때 공부 스트레스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부모님께 막 떼를 썼어요. 어쩔 수 없이 사줬는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마다 속도를 높여서 질주를 하다가 결국 큰 사고가 나서 부모님도 아이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멘탈을 관리하는 습관이 잘 된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가벼운 운동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더라고요. 악기든 운동이든 짧은 명상이든 좋아요. 스마트폰 외에 아이가 건강하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초중등 때 꼭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역경이든 이겨내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그런 자녀로 성장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건 무조건 독서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책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독서의 진짜 무서운 힘은 고등 가서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가 독서는 국어 영역뿐 아니라 전 교과 과정의 공부와 이해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중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참 친절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개념어와 뭐 교과 용어 수준이 확 높아지잖아요. 독서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문장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진도가 전처럼 팍팍 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다 알고 단어도 잘 외웠는데 고난도 수능 영어 지문이라던가 국제학교 SAT 지문 같은 데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에 결정적인 이유가요. 영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경 지식이나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처럼 수과학에만 치우쳐서 편독을 한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고등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둘째는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과 지혜를 갖추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주변 환경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거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라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책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의 삶을 간접 경험을 하고 또 세상을 넓은 시선에서 바라본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고 삶의 목표를 정립하는 거죠. 진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아는 아이가 되면서 부모가 잔소리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독서는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는 도구를 넘어서 아이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초석이 되어 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만점 프로젝트, 고등 기출문제, 회복 리추얼,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아보면 이 네 가지는 대단한 사교육이나
타고난 머리가 없어도 엄마가 중심을 잡고 아이와 함께 차근차근 습관만 들여주면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 중등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불안하고 지치실 때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엄마의 불안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잖아요. 오늘부터 막연한 불안감은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고 네 가지 습관 중에 딱 하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섰을 때 아이는 몰라보게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드림맘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